네, 오늘 구강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 이후에는 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어떻게 무기화학이 이런 분야에 사용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3번 강의하고 기말고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중심금속 또는 중심 원자로부터 어떻게 리간드들, 이제 옆에 붙는 펑셔널 그룹들이 어떻게 붙어서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지, 무기화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무기화학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는지, 대표적으로 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제약 쪽에 많이 쓰여서 어떻게 바이오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광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소재 접근, 좀 화학적인 접근을 어,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태양전지나 배터리 또는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적인 거랑 기계공학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은 이거 자체가 너무 큰 학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 이제 무기화학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존재하고 또한 어떠한 개선책들을 이루면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뉴로모픽 디바이스 또는 맵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물이 어떻게 이런 소자로 갔었을 때 어떠한 특성을 내고 어떻게 우리들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이 지식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자체가 정말 많이 쓰여요. 하지만 이제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은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간 거고 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게 되고 뭐 가치 없는 지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이제 기말고사 리뷰하고 6월 8일에는 기말고사 할 거예요. 총 10문제고요. 9시 반에 시작해서 시간은 뭐 두세 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학생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고사 내용도 들어가요. 중간고사 내용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게 돼요. 어떤 전제를 깔게 되냐면은 이게 약간 그 네이버에서 치게 되면 뭐 네이버에 칩시다. 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그 그러니까 배위화학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간에 금속 센트럴 애텀이 하나가 있고 이 주변에 어떠한 물질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걸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중심 금속이 있고요. 왜냐면 주로 금속은 이제 중 센트럴 애tom은 이제 이제 양의 가수를 가져야 되는데 이 양의 가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금속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리간드들이 많이 붙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운데 센트럴 애톰이 플러스 차지니까 이제 옆에 붙는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차지겠죠. 그걸 저희는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간드 케미스트리,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다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금속이 있고 이제 옆에 이렇게 리간드들이 붙어 있는데 리간드들이 붙으면서 얘네들이 어쩔 때는 4개가 붙을 수도 있고 6개가 붙을 수 있고 이제 6개가 붙으면 옥타이드럴이고 이제 뭐 3개, 뭐 트리고널, 뭐 테트라고널 뭐 다양한 구조로 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리간드들의 특징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러한 특정 리간드들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중심금속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 형태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옆에 붙는 거는 이제 coordinating to the metal are the ligands. 리간드는 이제 애나이온 특성을 가진 유기물일 수도 있고요, 무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할로겐 그룹, 할로겐이 무기물 파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론페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론페어가 있어서 만약에 론페어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그 붙고 싶어도 붙을 그 결합을 공유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전자를 론페어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제 코밸런트 반등으로 주로 존재하고요. 코밸런트 반등으로 주로 존재한다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애나이온이고 이제 폴라 몰레큘 어느 정도 극성이 있어서 그 극성이 그 중심 금속에 전자를 도네이팅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간드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냐, 또는 어떤 종류가 붙어 있냐, 이거는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이 있는데,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은 이제 H2O죠. H2O, 그리고 하이드록실기는 이제 OH고, 이제 NH3는 아민기고, 뭐, 뭐, 뭐 CO3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외에도 할로겐들이 있어요. 할로겐들 뭐 Cl, 브로민, IF 이런 것들도 다 리간드에 속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같은 리간드들이 붙어도 이게 Fe2 플러스잖아요. 이 중심 금속의 가수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라 하죠.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광학적 특성이나 전기적 특성이 매우 달라요. 그래갖고 항상 저희들은 합성을 하거나 물질을 만들 때 이 중심 금속의 그 산화가스를 고려하면서 얘네들이 대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RT 25도 압력 1일 때 얘들이 어떤 상태에서 안정한지에 대해서 매번 고려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산화가스를 가진 물질을 많이 넣거나 합니다. 물론 거기에 사이즈 이펙트도 있고 정말 많은 이펙트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FA2에 뭐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이 몇 개가 붙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산화가스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맞고요. 이런 게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은 폴라예요. 폴라하고 그 폴라하고 이제 그 폴라하고 롬페어도 있죠. 왜냐면 얘들은 벤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OH도 당연히 마이너스 차지가 있고요. N아이온이 옥시전에 집중돼 있고 NH3도 N에 일렉트론이 집중돼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그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수가 옥시데이션 넘버가 Fe 같은 경우에는 이가잖아요. 뭐 왼쪽에 이것만 보면 이가잖아요. 근데 H2O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0이에요. 왜냐면은 5가 마이너스 2고 H 두 개가 각각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0이 되겠죠.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갖고 결국에 총 산화가스가 0이 돼요. 그래서 이 하이드레이티드 아이온이 몇 개가 붙던 간에 항상 결과물은 그 2 플러스로 되고, FA 같은 경우는 3 플러스로 되고, 코발트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로 되고, 왜냐면 어차피 H2O 자체가 옥시데이션 넘버가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최종 프로덕트가 될 때 어떠한 산화가스를 갖게 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리간드의 극성에 따라서 토탈 파이널 최종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산화가스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산화가스 최종 물질에 이렇게 2 플러스 차지나 뭐 플러스 뭐 아니면은 뭐 X 플러스 뭐 3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하냐?
이러한 애들은 아까 그 이전 강의에 두 강의 전에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챕터가 있었잖아요. 삼과 염기. 거기서 이제 도네이팅 프로톤 이제 뭐 이게 산이냐 염기냐에 따라서 도네이팅 프로톤, 뭐 accepting electrons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가수가 존재하는 거는 양이온을 최대한 도네이팅 하려고 하고 전자를 받으려는 습성이 있어 갖고 얘네들이 실제로 만들어져도 자체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차지를 뉴트럴하게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뭐 떼어낸다던가 자체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또 끌어온다던가.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찰지가 최종 물질의 극성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게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디에 녹이게 되면은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가수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긴 다 있지만 그 가수가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가수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티타늄은 일반적으로 3가에서 4가 때 안정하고요. 여긴 뭐 3가밖에 없는데 4가로 존재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고 한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4가 사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이타늄 같은 TiO2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상황에서 한 TiO2는 정확한 오더가 아니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TiO2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잖아요. 이 분야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적어도 무기화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진출하게 되면은 TiO2라고 부르더라도 TiO2는 TiO2가 아니라 TiO 마이너스, 정확히 말하면 TiO 1.5에서 2.0의 이 억시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2-x라고 하거든요. 2-x인데 이 x가 어디까지 있냐? 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0.5까지겠죠. 왜냐면은 그 억시전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2가를 갖고 있는데 이 이제 ti를 뉴트럴 차지로 바꾸려면 얘들이 3가 4가로 존재하는데 ti가 이제 마이너스 한 개에 마이너스 2를 갖고 있다 보니까 1. 곱하기 1.5를 해서 뉴트럴 차지로 맞추던가, 아니면은 2를 곱해서 타이타늄 4가에 맞추던가 해서 이 사이 주로 TiO2 1.5부터 2.0 사이의 구성을 실제로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각각 금속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있는데 주로 한 개가 있는 물질도 있고 여러 개가 존재하는 물질도 있는데,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3가 또는 4가고요. 일반적으로 바나디움, 뭐 커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가수를 가져요. 바나디움도 2가, 3가, 5가, 4가, 5가가 있고,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커퍼 말고 텅스텐이 2가부터 6가까지 존재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할 때 산화가수가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좋은가 하면은 아니요. 왜냐면 저희들이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최종적인 목표물이 있잖아요. 근데 산화가수가 다용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정말 다양한 구조로 변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텅스텐 옥사이드를 만들고 싶어요. 텅스텐 옥사이드는 산화가수가 텅스텐의 경우 2가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공정 조건 및 다양한 변수에 의해 텅스텐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를 저희들이 조절을 한다고 해서 조절을 하긴 하는데 또 텅스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또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는 저희들이 뭐 제품을 작동시켰을 때 또 얘네들이 막 갑자기 텅스텐 O2, 뭐 텅스텐 O로 막 변환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산화가스가 많은 거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성 또는 안정성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단순히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금속마다 가질 수 있는 산화가스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그 산화가스죠.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질을 디자인할 때 좀 덜 힘들고 싶으시면 산화가스가 고정적인 별로 없는 것들 고정적인 걸 하면 돼요. 사실 커프 옥사이드도 CU도 여기선 이가라고 했는데 안정적이죠. 하지만 투도 존재도 합니다. 그러니까 1가로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1가로도 존재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커프 5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긴 한데 많이 안정적이고 타이타늄도 저희가 쓸 때는 티아 울트라고 정확히 이제 어디 진짜 과학자들이랑 얘기할 때 티아 O2라고 얘기한다기보단 항상 TI 1 플러스 2, TI2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X의 수치는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 XPS나 이제 정확히 이게 얘네들이 TI5 어떤 뭐 2-X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정확한 산화가스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 툴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아마 학부 연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랑 같이 나중에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간드 케미스트리를 뭐 어찌됐건 리간드 케미스트리 자체가 다양한 조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구조에 따라서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이 바뀌는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이거의 가장 기초가 웨이너스 티어리라고 해가지고 웨이너스 티어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디네이션 컴파운드들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뭐냐면은 이전에 이러한 식으로 뭔가를 표기하기 이전에 이거를 무기물을 약간 폴리머처럼 쭈루룩 나열했어요. 폴리머처럼 나열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다양한 체인을 갖고 주르르륵 나열되어 있는 이제 주로 이런 거죠. 구글 폴리머. 이제 이전에는 이러한 식으로 무기물도 이렇게 서로 링킹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크리스탈 레티스가 있잖아요. 크리스탈 레티스. 크리스탈 레티스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뭐 폴리머도 마찬가지로 폴리머도 쭉 이어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무기물들이 이렇게 폴리머처럼 이어진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물성을 해석하고 얘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기준 어디가 끝과 끝이지? 뭐 유니셀도 마찬가지죠. 크리스탈의 정의를 몰랐더라면 아마 어디 뭐 이제 레티스가 있고 그레인이 있는데 그거의 최소 단위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단위를 최소 이제 유니셀 또는 하나의 코디네이팅 센터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자체가 이제 웨이너고 그 사람이 만든 게 웨이너스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코디네이션 컴파운드 센트럴 메탈, 센트럴 애텀 주로 메탈이죠. 거의 다 메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밸런시가 있다. 밸런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리간드들이랑 결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가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증명을 했고, 그리고 금속은 이제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fixed number of secondary 밸런시는 coordination number라고 해서 몇 개가 붙느냐의 그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고요. 3번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secondary balance always direct towards the fixed position in space. This causes the definite geometry of the coordination compound. 그러니까 리간드들이 이제 금속마다 붙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를 형성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중심 금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이렇게 세 개가 붙게 되면은 이건 트리고널 플래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개가 붙으면 그 테트라이드럴이 되는 거고, 여섯 개가 붙게 되면 옥타이드럴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붙는 개수에 따라서 얘들이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붙는 개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웨이너스 디오드에 똑같은 원소예요. 똑같은 케미스트리예요. 코발트에 아민기 4개 붙어 있구나. 4개 붙어 있고 클로린 2개 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찌됐건 코발트 자체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6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요. 6개가 붙어 있을 경우로 픽스가 되는데, 6개가 붙어 있는 걸로 픽스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 리간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컨더리 밸런시에 의한 그 리간드들이 뭐 이렇게 90도 각도로 붙냐 아니면 180도 각도에 붙냐에 따라서 물질 특성이 되게 달라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가적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얘들이 이제 왜 다른 특성을 갖게 되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오비탈적으로 얘들이 스플리팅 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적으로 얘들이 어큐파이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특성이랑 정기적인 특성, 모든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90도로 바뀌는지 180도로 클로린이 바뀌는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그거는 나중에 시스 트랜스 리액션이라고 뒤에서 말씀드릴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만드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웨이너스 티어리에 의해서 특정 금속은 이제 갖고 있는 그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그 6개가 바뀔 수도 있고 4개가 바뀔 수도 있고 3개가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한 구조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바뀌는 같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페로브스카이트 이렇게 보면은 페로브스카이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지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이제 헬라이드가 이렇게 주황색이에요. 근데 헬라이드가 이제 어떻게 오리엔트 돼 있냐, 이건 뭐 좋은 예시가 아니네요. 좀 잘 나온 걸로 보여드릴게요. 불러봅시다. 이제 중간에 이제 레드가 들어있고요. 이제 중심금속이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PB라는 납인데요. 납이 있고,
옆에 이제 할로겐이 붙어 있어요. I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첫 번째 exam 때 얘들이 이제 BR 브로민이나 클로린으로 치환해가지고 뭐 디스톨션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위에 클로린이랑 브로민이 위에 박히냐, 옆에 박히냐, 하나 박히냐, 두 개에 박히냐, 다양한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과학적 정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체 케미스트리에서는 같은 화학적 조성을 가지더라도 항상 얘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떠한 산화가스를 갖고 최종 프로덕트가 어느 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지 이 정확한 광학적인 현상 또는 정기적인 현상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면은 또 뭐냐면 이제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롬페어가 코밸런트 반등을 형성해서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코밸런트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션 코밸런트 반드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얘들이 오비탈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는데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민 계열은 베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H 플러스 애시드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시킬 때 그 AG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AgCl이나 AgCl2 또는 뭐 타이타늄 플로라이드처럼 이러한 이러한 물질을 용매에 솔번트에 이온화 시켜서 타이타늄 플러스 가를 뭐 2 플러스 가, 뭐 3 플러스 가를 만들고 뭐 AG도 이제 이온화 시켜서 AG 플러스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베이스가 되는 아민 그런 물질들이랑 반응을 시키는 그러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이용해서 이러한 특정 리간드 본딩이랑 화학 반응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옥시데이션 넘버를 계산하는 건 정말 단순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이거 자체가 옥시데이션 넘버를 아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결국에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옥시데이션 넘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망간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가 있대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망간이 몇 가로 존재하는지. 여기 보면은 2가로도 존재하고 7가로도 존재했다 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면은 이제 뭐 쓸모가 많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외우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풀거나 이걸 외우면은 약간 좀 덕후 취급받겠죠. 이제 좀 약간 화학에 약간 광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이 케미스트리를 봤을 때 망간 옥사이드 같은 경우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저희들이 망간은 이가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억시즌은 당연히 마이너스 이가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차지가 없구나. 반대로 이 물질을 봤을 땐 H2O가 이제 0가니까 옥시데이션 넘버가 0이니까 망간이 플러스 2가여야지 최종 파이널 프로덕트가 플러스 2가로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는 F 같은 경우는 할로겐 계열이잖아요. 뭐 이건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옥시데이션 넘버를
계산하는 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물론 1차원적으로 제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옥시데이션 넘버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모든 금속산화물 또는 무기물에 대한 그 모든 화학적 스테이트에 대한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망간이 3가로 존재할 거고 여기는 4가, 여기서는 5가, 6가, 7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는 2가 아니면 7가 때 안정하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가랑 7가는 뭐 안정하다 치는데 뭐 우리 질문은 그러면 이러한 물질은 불안정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일반적인 이 물질은 안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저희들이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압, 상온의 기준. 만약에 고온, 고압력, 진공 등등 상은 이제 고온, 고압력일 때 이러한 가수가 존재할 수 있죠.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자체는 그렇게 이게 결국에 제품으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 물질을 만들었어요. MnF3라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뭐 고압, 뭐 고진공 뭐 등등 해서 만들었는데 얘들이 저희가 빼내갖고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에 저희들이 고온 핸드폰을 쓰더라도 상온, 상압 조건에서 쓰잖아요. 고온, 고압력 조건에서 쓰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풀리게 돼요. 예를 들면은 포타시움 2MnO4를 만들면은 저희들이 쓰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외기랑 닿거나 이제 압력 뭐 상온이나 압력에 닿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네들도 결국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음,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저도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사실 재료공학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재료공학이나 신소재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불가능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물질은 없어요. 모두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이는 에너지와 안정성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뭘 만들고 싶다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저희가 오래 쓰려면 안정성의 문제죠. 오래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대세 산화가스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문들에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산화가스로 합성 같은 거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게 결국에 항상 그럼 저희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결국에 만들어도 못 쓰는 거 아니야? 맞아요.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오랫동안 못 쓰기 때문에 잠깐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를 염두하고 이 그 합성과 제조 공법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모든 걸 디자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이제 계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론 물리학, 이론 화학, 이론 뭐시기 그리고 실험, 실험, 실험 화학, 실험 물리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론들은 모든 게 가능하다.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론 물리학 박사나 이론 화학 박사들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항상 주장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불가능은 없다. 저희들은
웃기지 마라. 어떻게 할 건데? 상원 상압에서 어떻게? 그러면 항상 이걸로 다퉈요. 아니 그냥 많이 다퉈요. 항상 다투는 건 아닌데 그러면 결국에 저희들은 제품은 실제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이론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항상 이론 이상적으로 얘기해요. 뭔가 아니 뭐 계산했는데 된대. 수학적으로 가능한데 하면은 이제 저희들도 수학을 할 줄 아니까 그거는 그거는 특수 케이스다. 말 케이스다.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막 다퉈요. 뭐 진짜 피치기게 다투는 건 아닌데 결국에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일단 그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얘네들이 가능한 거를 선별해 주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조금 서로의 이해관계는 좀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도 알고 실생활에 얘들이 어떻게 쓸모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양쪽으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항상 주로 이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수학 기본적으로 산업체에 가면은 뭔가 수학으로 해석하는 분들을 좀 신기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론하시는 분들이 수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실험 그렇다고 막 엄청 막 현실감 있는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의 세계에 본인이 보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소통하면서 이제 이론 물리학자들이랑 실험 물리학자 또는 이론 화학자들, 실험 화학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걸 만들면 돼요. 어찌됐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세상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 이러한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산업체에서도 충분히 품을 수 있고 누군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같이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션 넘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금속마다 얘네들이 붙을 수 있는 그 개수가 있어요. 징크가 이거는 그 이건 외우시지 마세요. 이제 이건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외워도 의미가 없지만 그 일반적으로 징크 같은 경우엔 옆에 4개가 붙는데 4개가 붙게 되면 테트라이드럴이라는 구조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붙을 때 스퀘어 플래너가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또는 힌더런스, 서로 전자들끼리 밀쳐내는 그 힘에 의해서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플래티넘은 스퀘어 플래너로 될 거고 징크는 이제 테트라이드가 될 거다라고 이걸 외우게 되면은 끝도 없어져요. 다만 이 구조를 봤었을 때 이 징크가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러한 특정 물질을 반응시킬 거잖아요. 징크에 아민이 3개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화학적으로 반응시킨다고 했을 때 이제 만약 클로린 서브스티튜션을 시켜요. 클로린을 붙이게 되면은 이 클로린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민이 떨어져 나가면서 클로린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스퀘어 플래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테트라이드럴로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징크 센트럴 애럼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약간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의 모든 금속이 어떠한 형태로 바뀔 거냐라는 타이타늄은 테트라이드럴일까 플래너일까 옥타이드럴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실제로 구조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유추할 수가 없어요. 다만 특정 구조가 있고 이제 반응물이죠. 그걸 저희는 반응물이라고 하죠. 반응물이 반응물이 이제 반응을 해서
결과물로 갔을 때 프로덕트로 갔을 때 어떠한 구조를, 어떠한 형체, 어떠한 지오메트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테트라이드럴 아니면 뭐 플래너, 스퀘어 플래너 등등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4개에서 6개를 가질 수 있고 6개 갖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옥타이드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6개가 붙었을 때는 옥타이드럴 구조 외에는 따로 뭔가 형용할 수 있는 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6개 붙었을 때는 옥타이드럴이고 4개가 붙었을 때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퀘어 플래너, 테트라이드럴로 갈 수 있다. 좀만 쉬고 이어서 할게요. 네, 이어서 할게요. 이제 코디네이션 넘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리간드랑 이렇게 1대1로 이제 메탈 중심금속이랑 리간드랑 이렇게 1대1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존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양의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녹화되고 있나? 네. 이제 그게 덴테이션이라고 해요. 덴테이션인데 이제 정확히 그냥 뜻만 얘기하면 refer to the number of donor groups single ligand that binds the central atom in a coordination complex. coordination complex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주변에 이제 coordination 넘버에 따라서 이 리간드들이 붙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1대1로 붙었잖아요. 코발트랑 NH3가 1대1로 붙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리간드들이 2개가 엄청 큰 것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이덴테이트라고 하고요. 이제 하나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모노덴테이트죠. 모노, 바이, 트라이, 테트라 뭐 다 아시죠? 이제 바이덴테이트 2개가 있을 때 바이라고 쓰고요. 앞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리간드를 붙였을 때는 트라이덴테이트, 테트라덴테이트 4개면 테트라덴테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굳이 테트라덴테이트라고 하기 너무 뭐 기니까 폴리덴테이트나 멀티덴테이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폴리는 여러 개, 폴리머도 모노모가 여러 개 붙어갖고 폴리머라 쓰는 거니까 여러 개 붙어서 폴리덴테이트 또는 다양하게 붙어서 멀티덴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2개 붙었을 땐 바이덴테이트, 3개 붙었을 땐 트라이덴테이트. 그래갖고 이건 모노덴테이트라고 하고 바이덴테이트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폴리덴테이트 다양하게 붙어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펑션 이제 리간드들의 종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바이덴테이트로도 붙을 수 있고 트라이덴테이트 뭐 펜타덴테이트 뭐 다양하게 붙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덴테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노덴테이트 물질보다 더 커요. 더 크고 양쪽에 이렇게 론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론페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에 론페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만 붙을 수 있으니까 모노덴테이트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는 두 개의 터미널이 있고 어느 정도 얘들을 떨어뜨려주는 이렇게 큰 카본 체인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바이덴테이트 형태로 가는데 만약에 얘가 NH2, NH2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쳐요. 그럼 론페어 2개 있는데 굉장히 좁잖아요. 작잖아요. 작은 몰레큐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덴테이트가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최대한 안 돼. 왜냐면은 어느 정도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고려했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얘네들이 중심금속 기반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붙어버리면은 서로 막 밀쳐내려고 하고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고 너무 크게 되면은 이제 너무 작게 되면은 얘들이 모노덴테이트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안 붙으려고 할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래서 이제 폴리덴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길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롬페어 3개 있고 번딩할 수 있는 사이즈 2개 있고 사이에 어느 정도 길이를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리간드들이
카본 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폴리덴테이트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약간 그냥 하나의 그냥 성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덴테이션이 여러 개 일어나 있는 지금 이거 자체는 폴리덴테이트 여섯 개네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폴리덴테이트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게 돼요.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론페어가 그 거리 안에서 이제 본딩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서로 얘네들이 이러한 EDTA가 이러한 구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약간 틀어지면서 이 중심 금속에 박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멀티 덴테이트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물질 구조가 바뀌면서 다양한 덴테이션을 갖는 거를 폴리덴테이트를 형성하는 거를 저희는 킬레이션이라고 해요. 킬레이션이 정확히 그 그릭어로 그 킬레이트가 그 크러라는 건데 이게 뭐 독수리 발톱? 아니 발톱이에요 그냥. 발톱인데 약간 이렇게 뭐 독수리 발톱은 좀 약간 해서 그냥 그 댕댕이 발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 손으로 이 발톱으로 약간 그 중심 금속을 감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킬레이션 자체가 뭐 바이덴테이트도 킬레이션일 수도 있고 트라이덴테이트, 뭐 테트라덴테이트, or 폴리덴테이트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의 킬레이션 효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구조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중심 금속물을 만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잡는 거죠. 중심 금속을 잡으면서 특정 구조를 유지하는 거를 킬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덴테이션의 확장형이 킬레이션이죠. 둘이 어떻게 보면 멀티 덴테이트가 된다는 걸 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암 치료제로 예를 들어 DNA 그 암 치료제로 초기에 시스플라틴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1987년이네요. 클로린하고 PT랑 아민기가 있는 건데 이 클로린이 이제 이 DNA 염기 서열에 딱 붙게 돼요. 붙게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어 어떻게 줄까? 그 잠시만요. 좋은 거 찾아볼게요. 이거가 이렇게 금속이 중간에 있고 여기에 클로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아민은 여기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하시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로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DNA 염기 서열에 붙어요. DNA가 뭐 이렇게 있다 해요. 선호를 합시다. 음, 선에 이렇게 붙어요. DNA에 붙어요. DNA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특정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그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재조합? 재, 재오리엔테이션을 하는 DNA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DNA 공부하시고 생물학 다 배우셨으니까, AGTC, 이제 이, 이 기반으로 DNA는 이 체인의 결합으로 베이스 페어가 결정되잖아요. 베이스 페어. 베이스 페어가 겹치면 DNA 구조가 되죠. 헬릭스 DNA가 되겠죠. 헬릭스 DNA 구조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시스플라틴 자체가 워낙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그 DNA 퀸칭이 일어나게 돼요. DNA 퀸칭이 뭐냐면 DNA 퀸칭. 어떻게 좋은 그림이 없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스플라틴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시스플라틴의 그 힘에 그 물질의 힘에 의해서 DNA가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게 약간 그 시스플라틴의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암 치료를 할 때 이렇게 DNA가 퀸칭되면서 DNA의 기형을 일으키는 그 물질이 그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클로린 자체가 DNA를 약간 서로 땡기다 보니까 양쪽에서 클로린 한쪽 클로린이랑 클로린 1이랑 클로린 2가 강하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약간 네, 이러한 형태로 DNA를 꼬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붙는 게 이상적인데 DNA가 쭉쭉 이제 베이스 페어로 쭉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은 시스플라틴 때문에 막 이렇게 꼬여버려요. 꼬여버리면서 이제 기형적인 그 부작용을 만들어내거든요. DNA가 꺾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바이덴테이트나 트라이덴테이트까지는 쓸 이유가 없고 바이덴테이션으로 해서 조금 이 그 스트레스,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바이덴테이션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억시전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옆에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DNA 핀칭, DNA 이제 그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이 덴테이션, 이 바이덴테이트 그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약간 퀸칭되는 그 스트레스, DNA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스플라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간단한 example이고요. 이제 보면은 1989년에도 이런 킬레이션 이용해가지고 그 카르보플라틴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뭐 옥살리필라틴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그 조금 이제 개선시켜 주려는 그 이제 헬릭스의 DNA 구조를 개선시켜 주려는 노력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걸 바이덴테이션이나 트라이덴테이션, 킬레이션 효과를 어디다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왜 알아야 되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고요. 킬레이션도 DNA 프로텍션. 아까 얘기했듯이 킬레이션을 안 이용해서 시스플라틴을 사용하게 되면은 DNA가 퀸칭돼서 그 기형 구조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킬레이션 효과를 많이 쓰고 특히 제약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다 킬레이팅 물질로 다 작용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리간드 기준에서 좀 불키하고 롬페어가 많은 것들이 킬레이션 효과를 많이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배우셨겠지만 모든 물질들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보면은 이건 어떠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먼클러처가 뭐 유기화학에서 시스 트랜스 구조로 있고 이제 시스 트랜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 올이 붙으면은 이제 OH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이라고 하면은 에테인이 있고 에테인 플러스 뭐야? 코올. 에탄올이라고 하면 에탄 플러스 알코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IUPAC 또는 너머클러처 네이밍 아셨으면은 충분히 네이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탄올은 CH2, CH3, CH2, OH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무기화학에도 이런 네이밍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뭐 브로민은 당연히 브로마이드고 클로린, 염소는 당연히 클로라이드, 사이나이드, CN 그리고 플로린 그, 플로린은 플로린이고 하이드록사이드, 칼복사이드 뭐 이러한 네임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대.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앞에 이제 리간드들 종류가 들어가고 클로린이 4개면은 테트라클로로 그리고 옥시 그리고 몰데니움이면 그 몰데니움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4니까 뒤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4가 붙여주고요. 이제 그러면 클로린이 먼저 가냐? 어차피 클로린이든 옥시전이든 같은 리간드인데 왜 옥시전 먼저 안 쓰고 테트라를 썼냐? 이거는 알파베티컬 오더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예를 들면은 클로린은 C잖아요. C로 시작하잖아요. 옥사이드는 O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에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여기서 앞에 먼저 가는 거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원래 당연히 캐다이온 먼저 쓰고 NI온 쪽에서는 NI온 파트에서나 캐다이온 파트에서 어떤 리간드가 먼저 들어가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알파벳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H3가 아민이잖아요. 아민 계열이니까 I고 얘는 클로로니까 C고 아민 계열이 5개 있으니까 펜타 앞에 들어가고 그리고 클로린 뭐 하나 들어가니까 클로로 그리고 코발트 근데 얘네들이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3가니까 이 3가까지 써줘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NI온 뒤에 붙이고 캐나이온 먼저 들어가고요. NI온 뒤에 붙이는데 이 같은 NI온 계열에서 이제 어떤 거 먼저 쓰냐 했을 때 리간드 기준에서 알파베티컬 오더가 먼저 형성이 되는 걸 적고 그리고 메탈을 그 뒤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에 쳐보셔서 좀 샘플 프로그램을 좀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네이밍이 나왔을 때 우리가 구조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구조가 있었을 때 화학적 구조가 있을 때 얘들을 이렇게 네이밍 하는 거를 어, 아시면 되게 유용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저희들이 뭐 어디 가서 어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같이 일할 때 이 IUPAC 이름을 아는 사람들 이제 화학과 박사들은 웬만하면 이런 거 다 외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대충 어느 구조다라고 딱딱딱 그릴 수가 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 화학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할 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조금 좀 이 사람 화학 잘 모르네. 약간 트집 잡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이밍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고요. 이런 건 연습해보면서 어떤 게 앞으로 가고 어떤 게 뒤로 가고 몇 개가 있을 때 테트라 하나가 있으면 모노고요. 아니면 안 쓰거나 이제 저희들이 모노소디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모노클로라이드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하나 있을 때 모노라고 써도 맞아요. 모노라고 써도 틀리지 않아요. 모노소디움, 모노클로라이드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데 그냥 하나니까 안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협의를 한 거고 모노, 바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그 옥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쭉 가는데 뭐 8개 어차피 이제 코디네이션이 어차피 많아봤자 6개니까 굳이 펜타까지 그 펜타란다 그 헵타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제 대충 이제 모노, 바이, 트라이, 테트라, 헵타가 5개고
일곱 개고, 잠깐만요. 여섯 개가 헥사고, 일곱 개가 헵타고, 네. 다섯 개가 뭐지? 펜타. 펜타. 여러분들 뭐 롤 게임 아실 텐데 리그 오브 레전드 여기서 뭐 더블 킬을 뭐 바이킬이라고 했었고 아무튼 트라이, 테트라, 5, 6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 트렌드는 외워야지. 이거는 무기화학에서만 쓰는 트렌드가 아니라 어디 가서든 심지어 문학에서도 쓰이는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이 이과에서 모든 거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트렌드는 네, 어느 정도 알아두시고요.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리간드, 4개의 A 사이트 리간드가 있더라도 그리고 B 리간드가 이렇게 어태치 돼 있는 옥타이드랄 구조더라도 같은 화학적 오더링이라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어디에 박혔냐에 따라서 그 화학적 네이밍은 같아도 특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0도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도 90도구나. 180도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있는 거는 B 사이트들이 이제 시스 형태로 갖고 있다. 시스 아이소모라고 하고 이제 트랜스 아이소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트랜스 아이소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화학식이더라도 얘들 박혀 있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유기화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이소모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시스 아이소모냐, 트랜스 아이소모냐 이러한 기준을 나타낼 때는 이게 perpendicular가 수직이거든요. perpendicular 수직. 그리고 parallel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이제 평행 이제 뭐 스펠링은 뭐 알아서 하시고 평행. 그냥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소모 같은 경우엔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그려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지우면 되고 이제 이러한 다양한 cis perpendicular, which is it has a 90 degree angle between the two ligands. 그래서 이제 cis 구조라고 하고 trans, it's perpendicular to one another. 180도 기준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서 트랜스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스테레오 아이소머. 여러분들이 분광학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스테레오 아이소머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울 이미지로 봤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거울에 대고 봤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없을 뿐 왼쪽에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같다라고 해서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같으면은 그 이넨쇼모라고 하고요. 어서 카이랄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카이랄 구조라고 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 서로 미러 이미지가 같을 때 물질이 미러 이미지가 같을 때 같은 케미스트리 모델을 갖고 있고 케미컬 에럼 넘버 그러니까 클로린 2개 있고 아민 3개 나이트로젠 4개 있고 코발트 하나 있고 아톰 넘버가 같고 시스 트랜스도 같은데 다른 물질일 수 있잖아요. 다른 물질인데 왜냐면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엄연이라 표현하기 근데 아무튼 다른 물질이에요. 근데 미러 이미지가 같을 때
얘는 키랄, 키랄, 키랄 또는 키랄 구조라고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유기화학 하실 때 그 R 디렉션 유기에서 R 디렉션 여러분들 뭐 화학 좋아하실 테니까 R 디렉션 있고 S 디렉션 있잖아요. 맞나? 잠깐만요. 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R 디렉션이 약간 시계 방향이고 S 디렉션이 카운터 클락 반대 방향이잖아요. 맞네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스테레오 셀렉티비티를 할 때 스테레오 이러한 걸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키랄 형태나 이넨쇼머란 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시스트랜스도 같지만 이제 미러 이미지가 같으면 이제 키랄 구조라고 하고 아니면 넌키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질에다가 이렇게 빛을 쏴줘요. 그래서 폴라라이징 필터 써줘갖고 얘들이 이제 웨이브를 따라갖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폴라라이제이션을 봤을 때 이게 똑같이 보이면은 키랄 구조라고 하고 물질에다 쏴줬을 때 만약에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을 때는 그 언키랄 구조 아니면 키랄 구조가 아닌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하나의 분석 방법이에요. 옛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했고요. 이거는 뭐 유기화학책 보면 잘 설명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적인 오리엔테이션, 그 시메트리를 저희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입이 아파서 조금만 쉬다 하겠습니다. 어차피 슬라이드가 많지 않아갖고 곧 끝날 거예요. 5분만 쉬고 다시 할게요. 네, 추가로 시작하고 슬라이드 마치도록 하죠. 아까 스트럭처럴 아이소머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정도는 돼야지 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이제 항상 그래요. 이제 그 얘네들이 중심금속 기준으로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클로린이 결합하냐, 아이오딘이 결합하냐, 심지어 하이드록실기, 바이덴테이트를 가지냐, 트라이덴테이트를 가지냐, 얘네들이 시스 구조를 가지냐, 트랜스 구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러한 색깔을 많이 변해요. 근데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을 되게 다양한 데 쓸 수 있어요. 이전에 얘기했듯이 나노파티클들 사이즈를 잠시만요. 녹음되고 있나? 네. 나노파티클들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변하면은 얘들의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거 나노파티클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고 물질이 겹치고 레티스를 겹치고 그레인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얘네들이 생성되는 에너지 때문에 이러한 색채 과학이 형성된다라고 치면은 그건 좀 더 재료적인 관점이고 화학적으로 결합에 의해서 결합이 어느 것들이 되냐에 따라서 밴드갭이 변하는 거는 이전에도 쭉 얘기했지만 결국에 오비탈, 안티본딩과 본딩의 스플리팅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색깔이 낼 수 있다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색깔이 빨간색이 이쁘네, 초록색이 뭐 별로네, 노란색이 이쁘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저희들이 색깔이 변하면서 광학적 특성도 변하고 광학적 특성은 당연히 변하지만 전기적 특성도 엄청 많이 변해요. 그래갖고 어떠한 리간드를 쓰냐, 어떠한 물질을 쓰냐, 일반적으로 이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인디움 넣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오비탈 변화를 일으키면서 밴드갭이 변해지는 건데 이때 뭐 인디움이 뭐 중심 금속이겠죠. 중심 금속에 의해서도 바뀌지만 옆에 있는 리간드들의 종류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밴드갭을 어쩔 때는 굉장히 작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만들면은 물질이 좀 더 안정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시면은 왜 안정해지는지 밴드갭이 큰 게 물질이 안정해지는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리액션 인 메탈 컴플렉스
이렇게 얘네들이 그 메탈이 있고 얘들이 공유 결합을 아민기랑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프리 메탈 아이온인데 이렇게 붙게 되면 d 오비탈에서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돼요. dz, 뭐 dx, x 제곱 마이너스 y, y2 그리고 t셋이라고 해서 dxy, dxz, dyz 이렇게 오비탈이 있는데 이 오비탈들이 d 오비탈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s 오비탈은 어차피 9예요. 동그랗지만 d 오비탈은 다양한 존재로 다양한 어, 포메이션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d 오비탈은 d 오비탈이랑 dx 제곱 마이너스 yz는 이렇게 생겼고 dxy, dyz, dxz는 이러한 형태로 생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비탈들이 결합해 서 스플리팅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 dxy, dyz, dxz가 이제 줄을 이뤄서 밸런스 쪽에 깔리게 되고 이제 아래 깔리게 되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d z제곱 또는 이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오비탈들이 좀 더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로 가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오비탈들이 다이폴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기가 결합 사이트잖아요. 실제로 전자가 결합되는 곳이잖아요. 결합되는 곳에 전자가 몰려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차지가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위로 가거나 여기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이렉트 투더 본드로 가는데 이렇게 약간 결합 바깥쪽에 이렇게 그 오비탈들이 형성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결합 이후에 얘들이 갖고 있는 그 극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이 두 가지, 이 위에 두 가지 종류의 오비탈의 형태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리간드가 이게 하늘색 리간드가 있는데 뭐 이게 어떤 거건 간에 이 하늘색 리간드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towards the bonding state to the x to the x to the y to the z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물질이 왔었을 때 dissociation 얘네들이 다른 쪽에 전자를 줘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고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제 이 전자 밀도가 결합 자체가 아니라 결합은 당연히 하겠지만 결합 자체가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할 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리페어하고 세퍼레이트 되려는 그런 프로포션 그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좀 더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이드롤일 땐 이런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옥타이드롤일 때는 이제 dz 제곱 dxy x 제곱 마이너스 yz가 2셋이라고 해서 위에 있고요. t2 셋이라고 해서 dxy dxz dyz는 이제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를 갖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크로미움의 이제 얘네들의 그 뭐냐 이제 F가 막혔냐 아니면은 H랑 O가 막혔냐 아민기가 막혔냐 사이나이드기가 막혔냐에 따라서 이게 점점 그 갭이 커지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갭이 커지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리간드 인터랙션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조금 이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겐 쪽은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죠. 뭐 아이오딘보다 뭐 브로민보다 클로린보다 플로린보다 일렉트로네게티비티가 할로겐 쪽에서는 F가 제일 크니까 이쪽에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민기랑 뭐 플로린이랑 뭐 사이나이드랑 아민기랑 다이렉트를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굉장히 지향하지만 이걸 시험 문제에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트렌드는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라도 이게 저희가 이제 무기화학이 원래 1년 저희 학교에서는 1년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아시고 그 다음 레벨로 가셔야지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어느 정도 어, 알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밴드갭이 높아져요. 밴드갭이 높아지는데 저희들은 일단 자 그래서 적어놨어요. In general, high band gap is stable than the smaller band gap material.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강하게 결합을 하면 할수록 밴드갭이 커지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이제 뭔가 외부 반응성도 적어지고 굉장히 단단한 물질로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죠. 강한 뭔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물질을 만들고 싶어요. 스테이블 머테리얼 하면은 밴드갭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키우면은 키우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밴드갭을 좀 큰 거를 많이 만들려고 하죠. 왜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밴드갭이 작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좀 이게 뉴로모픽 디바이스나 다른 쪽으로 가면 좀 작아지는 걸 원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 안정성 측면 및 리키지 커런트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에도 얘네들이 바로 전자를 전달해 버리면 이 에너지 갭이 이, 이 에너지가 작게 되면은 너무 작게 되면 물질도 불안정해지는데 그러니까 뭐 왼쪽 거랑 비교 작게 되면 물질도 불안정해지는데 작은 에너지 그러니까 살짝 왜냐면 전기가 저희들이 전기를 일반적으로 다룰 때 on and off 이렇게 되는데 5% 하면은 얘들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은 자 그려드릴게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온일 때는 뭐, 뭐 단순하게 합시다. 그 일진법 이게 이진법이죠. 일진법이 아니라 1이 있고 0이 있잖아요. 스위치가 0이 오프예요. 1이 온이고 근데 저희들이 이 지점에서 오프를 줘요. 이 지점에서 스위치를 닫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안 흘러야 되잖아요. 바로 안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안 가고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못 그리네. 잠시만요. 다시 그릴게요. 스위치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요. 실제로는 원래 끊으면은 딱 끊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흐리멍텅하게 가요. 조금 좀 과장인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딱 끊는 게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뭐냐면은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 지점일 때, 이 지점일 때도 작동을 하게 돼요. 우린 분명 껐어요. 껐는데 이 그 약간 미미한 전류 때문에 얘네들이 막 오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명령을 못 알아먹어갖고 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에너지 영역들을 엄청 높게 해가지고 조금 어,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확실하게 딱 끊었을 때 아예 그 에너지 대를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버리게 되면은 얘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리키지 현상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게 옥타이드로일 때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위에 이제 좀 리간 그 오비탈 쪽을 좀 더 심화해서 설명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z제곱, x제곱, z 마이너스 yz 이런 게 위로 가고 아래로는 x, y, x, xz, yz 이렇게 가는데 음, 이제 이게 테트라이드럴 때는 또 왜냐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또 오더가 달라져요. 오더가 달라져서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쪽으로 리페를 하면 할수록 테트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서 스퀘어 플래너일 때랑 옥타이드럴 때랑 얘네들이 그 오비탈들이 조금 존재하는 영역이 달라요. 이걸 X, Y, Z 축으로 그려놓고 봤었을 때 계산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 자체는 이제 테트라이드럴 때는 그 이게 역전된다. 그리고 스퀘어 플래너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이렇게 스플링 된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XYZ 축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만약 시험 준비하실 때 정 이해 안 되시면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까지 사실 단순하게 외우면 되는 거를 그걸 다 그려가면서 일일이 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결국에 이게 제가 이쁘게 그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X 일단 얘네들은 옥타이드럴은 완벽하게 XYZ축으로 이렇게 딱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제 트리고널 플래너나 트리고널이란다. 테트라이드럴이나 스퀘어 플래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본딩 사이트로 아니면 이게 XY 이게 그러니까 오비탈이 오히려 이쪽으로 이쪽에 볼게요.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쪽으로 작용하고 이쪽으로 작용할 때가 좀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딱 X, Y, Z축을 딱 테트라고널이거나 테트라이드럴이나 스퀘어 플래너 때는 완벽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점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점 기준으로 오비탈들을 그렸을 때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지점이 이렇게 스플릿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어느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갑자기 외울 게 많아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금속에 따라서 밸런스 밴드 또는 RS 사이트가 채워지는 정도가 다르다. 뭐 당연한 거죠.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에 따라서 어, 필링되는 정도가 다른 거고요. 이제 그 리간드들 트렌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리간드 트렌드는 어, 오른쪽으로 원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밴드갭이 작아지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간드 기준 only for 리간드 only for 리간드 만약에 메탈 이 중심금속 이제 리간드 말고 중심금속 사이즈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여기 적어놨구나. 메탈이 메탈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밴드갭이 작아지고요. 그, 그 리간드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밴드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밴드갭이 작게 만들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간드들이 작아지면은 밴드갭이 커지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디냐? 여기네. 이렇게 그 리간드들이 작아지면은 밴드갭이 커지고 일렉트로 네게티브해지면 밴드갭이 커지고 그 리간드들이 작아지면은 밴드갭이 커지고 헷갈리네요. 말이 헷갈리네요. 개념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리간드들은 그냥 적으세요. 이거 괜히 말로 제가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리간드 밴드갭이 커진다.
반대로 커진다. 사이즈죠. 사이즈가 less electronegative 해지고 밴드갭이 작아진다. 하지만 메탈이 작아지면 밴드갭이 커지고, 메탈이 작아지면 밴드갭이 작아지고 반대예요. 메탈이 커지면 밴드갭이 커진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게 좋아요. 어찌됐건 시험 문제 내더라도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금속을 어떻게 바꿀까, 또는 뭐 리간드를 어떻게 바꿔서 이러한 밴드갭이나 옵티컬 특성들을, 정기적 특성들을 끌어내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문제가 분명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외워두시면은 좋은데, 이제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얀텔러 디스토션 있잖아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이제 리간드들이 커지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스테릭 힌더런스를 형성시키면서 서로 리펠션이 일어나가지고 오비탈들을 여러 개로 쪼개면서 밸런스랑 컨덕션이랑 위치가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리간드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메탈이 커지게 되면 얀텔러 디스토션이 작게 일어나요. 얀텔러 디스토션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밴드갭이 작아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 메탈이 있어요. 메탈이 두 개가 있어요. 메탈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메탈 1, 메탈 1, 메탈 2 이렇게 있어요. 뭐 다른 종류의 메탈이겠죠. 근데 이렇게 리간드들이 옥타이드럴 구조로 있다 이거예요. 옥타이드럴로 구조로 있다 이거예요. 6개가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만약에 얘네들이 좀 더 엄청 크다고 가정을 하죠. 5, 5, 5.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커요, 리간드가. 그럼 얘네들끼리 계속 에너지적으로 밀쳐낼 거 아니에요. 근데 M2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결합의 길이는 어느 정도 동일할 테니까, 같은 리간드들이 붙어 있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스테릭이 존재하겠지만 M1에 붙어 있는 것보다 M2에 존재할 때가 훨씬 더 결합의 길이도 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멀리 쭉쭉쭉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스트렉을 적게 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토션이 적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물질이 안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트렌드는 수업을 보신 분들은 분명 메모를 할 거고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조금 이게 뭔가 물성적인 것만 쭉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제 이펙트,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트랜스 이펙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물질을 합성을 할 때, 무기물 합성을 할 때 얘네들이 시스 포메이션으로 가냐, 트랜스 포메이션으로 가냐.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 트랜스 이노르게닉 구조에서 얘네들은 트랜스 구조로 되어 있고, 얘들은 시스 구조로 되어 있고, 얘들은 트랜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시스 구조에서는 90도로 되어 있고, 트랜스는 양갈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화학을 반응시킬 때 얘들이 우리가 만약에 A가 메탈이 있고 A가 총 6개, B 대신에 A만 있는 물질을 붙였어요. 근데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B 사이트 B를 치환시키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 근데 얘들이 트랜스 구조로 가냐 시스 구조로 가냐를 유추할 때 어떤 룰을 사용하냐면은 트랜스 이펙트 시리즈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갖고
점점 세지는 거예요. OH가 제일 약하고요. H2O가 그리고 아민 쭈르르 가요. I 뭐 피노 뭐 CH3 그리고 사이나이드 그리고 CO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CL이 이거예요. 지금 플래티늄에 클로린이 4개. 그러니까 뭐 테트라클로로 플래티늄이죠. 그 노먼클러처 이름으로 하면 CL이 4개 붙어 있는 구조에 아민을 더해요. 아민을 더하면은 이놈을 더해요. 근데 얘가 더 약하잖아요. 얘가 트랜스 이펙트가 더 약하잖아요. 암이 더 약하잖아요. 더 약하면은 weaker된. 그래서 therefore the final product is in the C structure. 그러니까 트랜스 이펙트가 많이 클로린이 있는 놈한테 아민을 붙였을 때 트랜스 이펙트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들이 시스 스트럭처로 가는 거고 반대로 아민 구조에서 저희들이 클로린을 붙이려고 하면은 얘들이 더 강한 시스 이펙트를 갖고 있는 애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트랜스 이펙트 시리즈에 의해서 얘들이 트랜스 구조로 이렇게 붙는 현상을 트랜스 이펙트 시리즈라고 하고 가장 스퀘어 스퀘어 플래너 구조에서 가장 뭔가 예시를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반응이 두 번만 갔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만 뭐 계속 클로린을 과량으로 넣어줘요. 그러면 뭐 이거 다 취한 되겠죠. 왜냐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반응은 시스 트랜스 리액션이 아니라 CL을 계속 넣어주면은 CL을 적당히 넣어주면 이렇게 되지만 CL을 아4로 갈 거예요. 어떻게든 50CL4로 나중에 갈 거예요. 반대로 아민도 마찬가지지만 어찌됐건 저희들이 원하는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과량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 오리엔테 포메이션을 갖기 위해서는 적당히 스토이키오메트리에 맞게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스토이키오메트리 하게 넣어줘서 트랜스 또는 시스 구조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랜스 이펙트 리액션인데 이건 뭐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간편하게 작은 부분으로 어차피 제 시험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후속 슬라이드에서 후속 그 렉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오히려 더 들으면서 이론과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결국에 뭐 시험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의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어야지 실제 어딜 가든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트랜스 이펙트를 쭉 유도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이 테이블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이제 무기화학에서 그 트랜스 이펙트 리액션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나 뭐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처럼 일렉트론 트랜스퍼 리액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랑 좀 별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트랜스 이펙트 리액션 자체가 이런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리액션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얘네들 리간드를 교체해주고 리간드를 치원시켜주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옥시데이션 리덕션,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도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 이펙트 리액션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트랜스퍼 리액션을 좀 더 좀 더 스테레오 케미컬하게 좀 더 방향 관점에서 깊게 들어가면 트랜스 이펙트 리액션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염두하면서 네, 이 분야를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들은 제가 최대한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